팔꿈치 팔굽관절에서 우리는 엘보우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팔은 포암이라고 하는데 숄더와 마찬가지로 팔꿈치든 포암이든 손의 위치, 핸드 포지셔닝을 위해서 있는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팔에서 의미 있는 동작들은 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손의 위치를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차적으로 어깨, 팔꿈치 그리고 아랫팔에서 손의 위치를 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이 아랫팔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팔굽관절, 엘보우 조인트와 포함의 역할은 굉장히 손의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안정성이 있어야지만 모빌리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손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근육들이 팔꿈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엘보우 조인트 그리고 포함의 위치는 손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기를 할 때도 손동작을 해야 되는데 손동작과 더불어서 팔꿈치 또는 포함해서의 움직임도 다 일어납니다. 먹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활동에서 팔꿈치, 아랫팔 이런 쪽의 기능들은 손기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기능적인 활동들은 중간 범위, 미드레인지에서 다 일어납니다. 특히 팔굽관절, 엘보우 조인트 같은 경우는 30도에서 130도 범위에서 움직임이 다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해서 팔꿈치, 엘보우 조인트의 관절 범위를 이 각도 범위로 꼭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일상생활 활동들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엎침과 뒤침은 100도,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50도 요 사이에서 다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상생활 활동들은 이게 팔이든 다리든 중간 범위에서 기능적인 활동들이 전부 다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팔꿈치를 구성하고 있는 뼈는 그냥 두 가지 뼈가 아니라 위팔뼈, 그리고 노뼈, 좌뼈 이렇게 세 가지 뼈입니다. 그래서 팔꿈치와 관련된 관절들은 해부학적으로 휴메로 얼라 조인트, 이게 바로 엘보우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메로 라디알 조인트, 휴메로 라디알 조인트는 직접적으로 뼈와 뼈끼리 맞닿아 있는 것이 살짝 떠 있으면서 엘보, 팔꿈치 기능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주로 휴메로 얼라 조인트를 통해서 팔꿈치 움직임이 일어나고 휴메로 라디얼 조인트는 좀 부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라디우스랑 얼라, 노뼈와 좌뼈가 서로 이어지는 관절이 몸쪽과 몸쪽에서 프록시말, 디스탈, 라디올라 조인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엘보 복합체, 팔굽관절 복합체, 엘보 컴플렉스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대라든가 관절 주머니든 결합 조직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관절에서의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쪽의 관절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엘보 조인트를 보게 되면 앞에서 보게 되면 라디우스가 이렇게 바둑알처럼 생긴 뚜껑 같은 게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얼라가 있고 직접적으로 얼라랑 좌뼈랑 위팔뼈가 엘보우 조인트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 살짝 이격이 되어 있으면서 물론 이제 관절의 역할도 하고 있긴 하지만 주요 역할은 라디오 얼라 조인트, 여기를 엘보우 조인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록시말 쪽에 있는 라디오 얼라 조인트,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디스탈 라디오 얼라 조인트가 있는데 이 그 라디오 얼라 조인트 노자 관절 같은 경우는 프록시말 쪽 몸 쪽이랑 디스탈 먼 쪽이랑 움직임 양상이 좀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슈피네이션, 엎침, 뒤침, 프로네이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하게 될 때 저 프록시말 쪽, 몸 쪽에 있는 라디올라, 노자 관절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핑 돌게 되는
하나의 축관절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디스탈 먼 쪽에 있는 거에서는 이제 라디우스 노뼈가 얼락 좌뼈 위쪽으로 이렇게 크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프록시말이든 디스탈, 몸쪽이든 노자 관절 같은 경우는 같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통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관절의 움직임이 안 좋아지게 되면 둘 다 움직임이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어쨌든 제 몸쪽이든 같이 연합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들이고 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의 문제도 같이 동반된다라고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팔꿈치 관절을 뒤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뒷부분에 올라있거나는 팔굽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하나의 큰 돌기가 있고요. 이 돌기가 위팔뼈에 맞닿으면서 팔꿈치는 180도 쭉 펴지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도 위팔뼈가 동그란 부분이 되겠고요. 좌뼈가 이렇게 오목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동그란 부분에 대해서 오목한 부분이 움직여지는 거라서 볼록, 오목 법칙에 따라서 미끄러지기와 구르기는 같은 방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르기는 관절이 움직여지는 방향이고 미끄러지면 어느 부분이 고정됨에 따라서 오목한 부분이 고정되고 볼록이 움직이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 볼록이 고정되고 오목한 부분이 움직이면 같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라디올라 조인트, 노자 관절 같은 경우는 몸쪽에서는 그냥 하나의 그 축관절 모양으로 해서 한 자리에서 핑 돈다라고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먼 쪽, 디스탈 쪽에 있는 라디올라 조인트, 노자 관절에서는 되게 얼라 부분, 좌뼈 부분이 볼록이 되고요. 노뼈 부분이 오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좌뼈를 기준으로 노뼈가 타고 올라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볼록에 대해서 오목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르기랑 미끄러지기는 같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몸쪽과 먼쪽 라디올라 조인트의 그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엘보 조인트 그러면 위팔 자관절에서 휴메로 얼라 조인트라고 합니다. 자, 휴메러스 위팔뼈 부분을 보게 되면 볼록볼록 도르래처럼 실타래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좌뼈는 이렇게 포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팔굽 관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힌지 조인트입니다. 경첩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방향으로의 움직임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플렉션, 익스텐션 움직임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조금씩은 일어나지만 큰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플렉션, 익스텐션에서 서지탈 플레인, 시상면에서 움직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좌뼈, 얼라 부분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르래 모양이랑 같이 부합되게 푹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도르래 페임이라고 트로콜레아 나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팔 노 관절은 다 뼈와 뼈끼리 맞닿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은 이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팔굽 관절의 움직임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절 주머니와 인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쪽 관절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동반돼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교적 팔굽 관절에서는 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팔 자관절이랑 마찬가지로 경첩 스타일로 타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라디올라 조인트 몸쪽, 먼쪽, 프록시말, 디스탈, 노자 관절이 있는데 일단은 몸쪽 관절 같은 경우는
라디알 헤드가 이렇게 동그란 바둑알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핑 돌게 되는 하나의 축관절, 중쇄관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도는 그런 동작을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먼 쪽, 디스탈 라디올라 조인트 같은 경우는 좌뼈 쪽이 이게 동그랗고요. 그리고 노뼈 쪽이 이렇게 오목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목한 데가 동그란 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볼록한 좌뼈를 기준으로 해서 좌뼈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목한 노뼈 라디우스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몸쪽 먼쪽 노자 관절을 통해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엎침과 뒤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대에서 콜라테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경우는 우린 곁인대라고 하는데 관절 옆에서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인대를 전부 다 콜라테랄 리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당히 많은 관절에서 곁인대들이 있습니다.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안쪽과 가쪽, 안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부학적인 위치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피고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쪽이 이게 노뼈가 되고 새끼손가락 쪽이 좌뼈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안쪽이 되는 거고 노뼈 쪽이 바깥쪽, 가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알,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얼라 쪽, 라디우스 쪽, 그래서 라디아 또는 얼라, 콜라테랄 리가먼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대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엘보 조인트의 스타빌리티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라디알 헤드 같은 경우는 동그란 바둑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 라디알 헤드가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고 올라 쪽으로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고리인대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자, 고리인대, 그래서 고리인대가 라디알 헤드를 동그랗게 해서 다 감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기 바라겠습니다. 팔굽관절과 아래팔 기능에서 이제 근육들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굽힘 그러면 우리는 위팔 두갈래근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팔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팔근은 한 개의 관절만 지나가는 원조인트 근육이고 위팔 두갈래근은 어깨까지 넘어가는 투조인트 근육이 됩니다. 자, 힘만 보게 되면 위팔근 자체는 한 관절만 지나가고 좀 비교적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힘만 갖고 따지면 위팔 두갈래근보다는 굽힘시키는 힘이 위팔근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팔꿈치 위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팔꿈치 위쪽에 있는 근육은 전부 다 머스큘로 큐테니어스 너브가 다 지배를 합니다. 근육 피부신경이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 근육 같은 경우는 위팔 세갈래근 그 안쪽에 또한 팔꿈치근에서 굉장히 작은 근육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팔꿈치근은 작은 근육이라서 이제 스타빌리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 근육은 전부 다 노신경 쪽입니다. 노신경. 편 근육뿐만 아니라 팔 뒤쪽으로 가는 모든 근육들은 전부 다 노신경, 라디얼 러브가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프로네이션 시키는 근육, 이것들은 전부 다 정중신경이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팔굽 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팔꿈치를 굽히고 펴주는 근육일 텐데 상당히 많은 근육들, 특히 위팔 두갈래근 그리고 위팔 세갈래근 이런 근육들이 어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투조인트, 멀티조인트 근육이라서 어깨 관절의 위치에 따라서 팔꿈치의 움직임 기능이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팔꿈치의 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굽힘근, 편근에는 이 근육들보다도 다른 근육들도 있겠지만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근육들이라서
어깨 관절의 위치와 연관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같이 알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팔꿈 관절,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손목으로 가는 근육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팔꿈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손가락까지 가는 근육들 같은 경우는 손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먼 오리진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있는 곳, 기시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굽힌근이든 손목 굽힌근이든 또는 평근이든 커먼 오리진을 통해서 굽힌근 같은 경우는 안쪽 위 관절 융기 에피콘다일에 붙고, 또 익스텐서 평근 같은 경우는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다 붙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팔꿈치를 넘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도 멀티 조인트 근육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관절 이상을 지나가는 근육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손목과 손가락의 힘과 기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길이, 장력 관계, 랭스, 텐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팔꿈치를 굽혀놓고 있으면 손목을 굽혀주는 근육의 힘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손목을 굽혀놓고 있으면 손가락을 굽혀주는 근육의 힘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위쪽, 안쪽에 있는 위 관절, 메디알 에피콘다일에서 시작하는 근육은 FCR, 플렉서, 카파이, 라디알리스. 자, 노쪽 손목 굽힘근이 되겠고, FCU라고 하는 거는 좌쪽 손목 굽힘근이 됩니다. 그리고 팔마리스 롱고스는 긴 손바닥 근육, 그리고 FDS, FDP는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가는 거. 자, FDS는 손가락 중간마디, FDP는 손가락 끄트머리 마디까지 가는 거에서 플렉서, 디지털은 슈퍼피샬리스, 그리고 프로푼두스라고 해서 어쨌든 플렉서에 해당되는 근육들입니다. 자, 플렉서의 대부분은 정중신경이 지배합니다. 정중신경이 지배합니다. 자, 그런데 FCU라고 하는 거는 얼라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는 자신경이 지배합니다. 얼라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FDP는 깊은 부위에서 넓게 퍼져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새끼손가락 쪽부터 해서 엄지손가락 쪽까지 넓게 퍼져 있는데, 그 얼라 쪽에 있는 근육은 얼라신경, 그리고 나머지 근육은 정중신경, 그래서 이중신경 지배가 되는 근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익스텐서는 전부 다 노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노신경인 익스텐서, 카파이, 라디알리스 롱구스, 브레비스 등등 해서 손가락 근육들까지 전부 다 노신경이, 익스텐서 노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가락, 팔 쪽, 손가락 쪽까지 가는 신경은 우리가 노신경, 자신경, 라디얼 러브, 얼러 러브, 정중신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경이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 그런 거를 특징적으로 일컫는 말에서, 자신경이 안 좋게 되면 부분적으로 갈퀴손이 됩니다. 갈퀴손. 그리고 노신경이 안 좋게 되면 손 처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정중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마비가 되면 원숭이 손이 됩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신경에 따라서 일컫는 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특징적으로 또 과사용 증후군 또는 반복 외상성 증후군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뭐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테니스 엘보, 그리고 골프 엘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테니스 엘보는 주로 안쪽 팔꿈치 안쪽이 아픈 거고요. 바깥쪽
가쪽이 아픈 거고, 골프 엘보는 주로 팔꿈치 안쪽이 아파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손을 많이 쓰게 되면, 특히 굽힌근 쪽을 많이 쓰게 되면 팔꿈치 안쪽이 아프게 되는 골프 엘보가 되는 거고, 또 평근 쪽을, 손가락, 손목 평근 쪽을 많이 쓰게 되면 테니스 엘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쓸 때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약 작은 손상들이 막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작은 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상해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팔꿈치 쪽에서 주로 그 관절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이 손가락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절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염증과 더불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요. 그러면 치료사 입장에서 스프린트를 적용해서 이제 많이 쓰지 않도록, 과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관절염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그 결합 조직이라든가 근육 조직의 기능이 누적돼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유착이 발생하고 콘트랙처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유연성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팔꿈치 뭐 굽힌근 콘트랙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골절이 있은 후에, 골절 뼈가 부러진 거기 때문에 뼈를 붙이기 위해서 관절을 고정시키고 석고봉대를 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팔꿈치를 기능적인 위치에서 석고봉대를 하기 위해서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육이 짧아지고 관절이 굳게 되겠죠. 그래서 골절이 있고 석고봉대를 깬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워낙 오랫동안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팔꿈치를 쭉 펴놓고 굽히지 못하게 이렇게 보조기를 통해서 관절을 고정을 시켜 놓고, 일정 기간 이후에 이거 보조기를 풀어주게 되면 팔이 다 펴지게 되는 스트레칭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팔꿈치 편 보조기 또는 굽힌 보조기를 써서 이렇게 각도를 조정해서 ROM을 확보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스트레칭에서 이렇게 팔꿈치가 다 안 펴지는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으면 이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지게 되겠죠. 셀프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굽혀진 경우에 이렇게 팔을 내려가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들려지는 보상 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깨가 들리지 않게 꾹꾹 눌러주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을 다 걸어놓고 앞으로 쫙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 굽힌근에 대한 스트레칭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태로 해서 엎드린 자세를 하게 되면 팔꿈치가 이제 굽혀진 상태로 체중으로 누르게 되기 때문에 팔꿈치는 굽혀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셀프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직접 셀프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위팔 세갈래근, 트라이셉스 브라키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엘보를 익스텐션 시켜주고, 어깨를 마찬가지로 익스텐션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는 팔꿈치는 플렉션, 그리고 어깨도 플렉션 해놓고 이 자세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다른 위치로 맞추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칭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어깨든 팔꿈치든 플렉션 굽혀주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프로네이션, 슈퍼네이션, 엎침, 뒤침에 대한 것도 셀프로 이렇게 꾹 눌러주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잘 스트레칭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상 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항상 움직임이 고정될 수 있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손목에 대한 것도 벽에 기대고 이제 플렉션, 익스텐션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합니다. 아령 들고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상 활동, 보상. 특히 이제 어깨 쪽을 갖추고 이 아령이 무겁게 되면 이걸 들어 올릴 때 힘들기 때문에 어깨를 이렇게 올려서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몸을 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게가 되게 무거운 거, 그렇죠? 내 힘에 비해서 아령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 보상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령 무게를 좀 줄이거나 항상 몸을 일정하게 일자로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또 트라이셉스, 브라키, 위팔 세갈래근에 대한 아령 운동은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굽히고 피고 하는 거 많이 수행할 수 있고요.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에 대한 것도 아령 끄트머리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페그보드를 이용해서 팔을 이렇게 돌려서 다 끼는 동작들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깨 움직임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철봉에 매달려서 이렇게 팔꿈치를 굽혀주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라밴드를 통해서 쭉 팔꿈치를 구부려 주는데, 세라밴드 어깨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조금은 난이도가 좀 편하고요. 팔을 벌리게 되면 그만큼 보상할 움직임에 대한 그 어깨라든가 몸통을 움직이면서 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깨를 붙이고 하는 게 좋겠고, 조금 통제가 좀 가능하다 했을 때는 어깨를 벌리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보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유의해야 됩니다. 팔굽혀펴기처럼 체중을 지탱해서 CKC로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의자에서 체중을 딛고 해서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능적인 동작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이제 운동 치료에 대한 것들을 다 충분히 한 다음에는 이런 동작들을 사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고안해서 하는 것들을 같이 해주면 가장 적합한 운동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ADL에서 이제 엘보 조인트의 팔꿈치의 ADL, 팔꿈치를 사실 뭐 30도에서 130도 가량의 ADL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범위가 뭐 작은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충분하게 움직임 범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범위에서의 근력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셔츠, 뭐 단추 잠그는 거는 뭐 30도에서부터 105도 정도의 ROM 범위가 필요하고, 또 개인 관리, 몸을 닦거나 아니면 뭐 입 닦기, 뭐 식사하기는 75도 이상의 굽힌 범위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지 입기라든가 배변 처리 같은 경우도 이제 75%, 90도, 75도, 90도 정도의 ROM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엘보 플렉션을 보게 되면 문 열 때는 대개 20에서 50도 정도의 ROM이 필요하고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의자 짚고 일어날 때는 이만큼의 RO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화 받을 때는 거의 전체적으로 다 굽힐 수 있는 정도의 ROM이 필요한 거고, 잔에다가 물 따르고 마실 때는 60도, 50도에서부터 120, 130도 정도의 ROM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동작들을 무리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런 범위의 ROM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슈퍼네이션, 프로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잠 먹을 때는 뭐 비교적 큰 ROM이 필요 없지만 포코질 할 때, 가위질 또는 포코질하고 숟가락질 할 때는 굉장히 많은 60도에서 60도 업침에서 뒤침 범위가 필요하고, 또 신문을 읽거나 또는 책을 읽을 때는 또 10도에서 50도 정도의 범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질할 때 또는 문 열 때 등등 전부 다 이렇게 범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팔꿈치 그리고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각도 범위를 항상 그 100도 범위 정도는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